자, 그러면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가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아까 우리 그 세율을 한번 연습을 잠깐 해보고 그 다음에 종부세로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표준세율이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 그 다음에 주택. 자, 건물과 주택. 그 다음에 토지 중에는 이제 종합합산 토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합산 토지가 있었어요. 별도합산. 네. 그 다음에 이제 농지 등의 분리과세가 있었어요. 분리과세. 그 다음에 이제 공장용지가 있었습니다. 공장용지.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이 있었어요. 사치성. 별장. 그 다음에 골프장. 그 오락장.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재산세에서 꼭 알아줘야 되는 세율이에요. 네. 그럼 얘는 세율이 아까 0.25%. 0.25%. 그러면 얘는 이제 건 동그라미 2호. 그럼 뭐가 되죠? 건 2호가 되죠. 건 2호. 그렇죠? 그다음에 주택은 아까 0.1에서 0.4% 됐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주 동그라미 1 동그라미 4 동그라미. 그럼 뭐가 되죠? 주 14. 그렇죠? 주 14. 그렇죠. 주 14. 일반이든 고급 관계없이 세율됩니다. 주 14. 그 다음에 종합합산은 종동그라미, 네, 얘는 0.2에서 0.5%가 됩니다. 그러면 종동그라미, 2동그라미, 5동그라미. 그럼 뭐 돼요? 종 2, 5. 그렇죠. 종 2, 5가 되죠. 그 다음에 별도합산은 별동그라미 0.2에서 0.4%. 그러면 별 동그라미, 2 동그라미, 4 동그라미. 뭐가 돼요? 별, 리, 사. 그렇죠. 별, 리, 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농지 등은 0.07%가 됩니다. 0.07%. 그러면 농 동그라미, 7 동그라미. 그럼 뭐 돼요? 농칠이 되는 거죠. 농칠. 그 다음에 공장 용지 등은 0.2%가 됩니다. 0.2%. 그래서 우리가 공 동그라미, 2 동그라미. 그럼 뭐 되죠? 공리. 그렇죠. 공리. 그 다음에 별도합산은 0.2에서 0.4%. 그러면 얘는 별 동그라미, 2 동그라미, 4 동그라미. 그럼 뭐 되죠? 별, 리, 사. 그렇죠? 별, 리, 사. 그 다음에 골프장, 얘는 그건 아니고, 이거 별도합산 했으니까, 이거는 별장, 골프장, 오락장. 여기는 이제 4%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별사, 골사, 오사. 네, 뭐 돼요? 별사, 골사, 오사. 자, 이렇게 됩니다. 별사, 골사, 오사. 네, 별사, 골사, 오사. 자,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은 뭐 시험 볼 때까지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거는 2005년도에 입법이 됐어요. 2005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년 전 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이제,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 그 전까지는 재산세를 냈던 분들 중, 재산세 납세 의무자들 중에서, 토지를 과다하게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자라고 해서 토지 과다 소유자들만 출연해가지고 우리가 종합토지세라는 세금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종합토지세로 세금을 받았었죠. 그러면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땅을 과다하게 소유하는 걸 억제하자. 그래서 만든 게 종합토지세였었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왜 토지만 규제하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로 이거를 확장을 시켜놓은 겁니다. 네, 이걸로 확장을 시켜줬어요. 종합토지세로만 간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로 확장을 시켜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토지만 규제하다 보니까 돈이 다른 데로 막 몰리는 거예요. 응? 주택이라든가 다른 데로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 문제가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로 확장해서 우리가 과세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종합부동산세는 이 재산세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자료를 이제 국세청에 다 보내주면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따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모든 재산이 그럼 종부세 대상이 되느냐 따져봐야죠. 우리 재산세 부과 대상물에는 첫 번째가 토지자산, 두 번째가 건축물 자산, 그렇죠? 건축물 자산이 있었고, 세 번째가 주택 자산이 있었죠. 주택 자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선박 자산이 있었어요. 선박. 다섯 번째가 항공기 자산이 있었습니다. 항공기. 자, 요런 자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 재산세 대상 중에서 우리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딱 두 가지만 들어가. 두 가지. 그러면 토지는 일단은 부동산이 되겠죠. 네. 다만 토지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리과세 토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별도 합산과세 토지가 있었고, 세 번째는 종합합산과세 토지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 대상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그다음 별도합산은 종부세 대상에 들어간다. 종합합산은 종부세 대상에 들어간다. 요거 있었어요. 이렇게. 자, 여기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구분이 중요한 거예요. 토지 구분이 안 돼버리면 이걸 판단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분리과세라는 것은 농지라든가 공장용지, 등.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은 분리과세로서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별도나 종합은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선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공기 들어가질 않아요. 네, 여기서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별도합산 토지하고 종합산 토지, 주택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는 토지분 종부세하고 주택분 종부세 딱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시험이 내기 딱 좋겠죠? 뭐 다음 물건 중 종부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파악을 해서 관할 세무서가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세무서가. 왜? 얘는 국세니까. 얘는 지방세였었죠? 네. 얘는 국세예요.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서 재산세처럼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주죠. 얘도 고지납부예요. 그럼 얘는 이 고지납부를 뭐라고 하느냐? 정부부가라고 합니다. 무슨 부가요? 정부부가. 정부가 결정한다. 그러면 재산세 고지서 보내는 걸 뭐라고 할까요? 보통징수. 재산세는 보통징수. 그 다음에 우리 국세인 종부세는 정부부가 이렇게 합니다. 다만 정부부가 고지가 원칙이에요. 고지가 원칙인데 얘는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택적 신고납부가 돼요. 그러면 얘는 이 납기가 어떻게 되느냐. 매년 12월 1일부터 출발해서 12월 15일까지예요. 12월 15일까지. 이때까지가 우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부세예요. 그러면 여기 종부세 뚜껑을 딱 열어보면은 자,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가 얼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가 얼마. 여기 딸려붙는 게 얘는 아까 뭐 있었죠? 지방교육세 20%. 그렇죠? 그럼 얘도 딸려붙어요. 얘도 딸려붙는 것이 있는데 얘는 지방교육세가 딸려붙는 것이 아니라 요세금의 20%만큼 농어촌 특별세가 딸려붙어요. 얘가 딸려붙어요, 여기.
여기 딸려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역 자원 시설세가 또 있어요. 지역 자원 시설세. 자, 요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얘는 이거는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훨씬 더 간결하죠. 우리가 재산세는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었죠. 근데 얘는 농어촌 대표세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부세가 100만 원이면 얘는 얼마야? 20만 원 된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게 종부세예요. 자, 대충 개념 정리되시죠? 자, 일단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알아내려면 재산세 현황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현황 중에서 그게 토지와 주택이 대상이 되는 거야. 하지만 선박과 항공기는 안 돼. 왜?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신기한 게 이거예요. 건축물. 건축물은 이게 부동산인데 왜 안 될까? 넣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얘는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2004년도 입법을 했을 때 원래는 모든 부동산을 이제 넣으려고 했었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주한테 재산세도 받고 또 종합부동산세를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재산세도 받고 또 종부세를 받아버리면 건물주 가만히 있겠어요? 나한테 재산세도 뜯어내고 또 종부세를 받아? 그럼 나 세금 나한테 2번 뜯어가는 거네?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내가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입자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임대료를 더 받아내겠지. 그러면 세금의 불똥이 이제 임차인한테 튀기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학원에서도 가만히 있겠어요? 애랑 먹이겠다고 그냥 더 올려버리는 거죠, 교육비를. 그렇죠? 그러면은 세금의 불똥이 결론적으로 소비자한테 튀기는 거야. 야, 이건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건물은 쿨하게 빼주기로 한 거예요. 그럼 건물은 쿨하게 빼주기로 한 건데 쿨한 거냐? 꼭 그렇진 않아. 국세청이 어떤 데인데 쿨해요. 그렇지 않지. 자, 보세요. 우리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우리가 이렇게 나눠줘요. 건물은 건물분 세금이 따로 있고 토지분이 따로 있어요. 요게 있고 그다음에 요게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건물은 건물분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재산세를 받아요. 대신 얘는 종합부동산세는 없는 걸로 하자 이거예요. 없는 걸로 하자. 응? 얘는 받는데 얘는 없는 걸로 한다 이거예요. 그럼 토지는 어떠냐?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를 받고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또 받자 이거예요. 종부세를 또 받읍시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는 건물을 빼준다 그랬지 토지를 빼준다고 한 적은 없잖아. 그럼 얘는 별도 합산으로 이거를 세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상업용 건물은 다 빼주는 것이 아니라 뭐만 빼주는 거야? 순수 건물만 종부세가 없지 대지 지분은 종부세 나와. 뭘로? 별도 합산으로. 별도 합산이 아까 비삼용 토지였어요? 영업용 토지였어요? 예. 영업용에서 비삼용이었어요. 영업용이었죠. 별도 합산이 영업용 토지였잖아요. 영업용 토지. 그렇죠? 네? 종합합산은 비삼용 토지. 그렇죠? 비삼 토지. 그렇죠? 그럼 별도 합산은 영업용 토지. 이 영업용 토지 맞잖아. 건물에 달린 토지니까. 그렇죠?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런 대상을 구분한 다음에 세무서가 이제 취합을 해서 얘는 얘끼리 합산해서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자, 고지서를 보내주면은 정부가 부과합니다. 정부가 부과하는데 다만 얘는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걸 선택적 신고납부라고 하고 얘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우리가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부세가 얼마, 여기 농어촌 대표세가 있죠. 재산세는 여기 이제 아까 뭐 지역자원시설세는 병리세가 또 추가로 돼 있었는데 얘는 그런 건 없어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전체 흐름을 봤습니다. 그런 종합부동산세는 의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과세 기준현재 세법이 정하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를 하자. 그런 국세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부부가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고지납부한다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고지납부. 그 다음에 목적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특징, 얘는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할 때는 밑줄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한다.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고 일정 금액 이하까지는 젠세로 과세하고 초과할 때는 종부세로 과세하자. 아, 얘는 합산, 얘는 이 합산을 종합하는 합산 방식이 무슨 별 합산이에요? 소유자별 합산하자. 소유자별 합산과세한다. 이 뜻이네요. 소유자별.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남편 명의로 만약에 아파트가 한 채, 또 아파트가 두 채, 부인 명의로 또 아파트가 한 채, 또 두 채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소유자별 합산이니까 인별 합산이니까 남편은 남편 거대로 합산하고 부인은 부인 거대로 우리가 합산하자 이거예요. 남편은 남편 거대로 합산하고 부인은 부인 거대로 합산하자. 이것이 바로 소유자별 합산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대별로 묻는 게 나아요? 소유자별로 묻는 게 나아요? 소유자별이 낫지. 얘는 이끼리. 이걸 다 묶어버리면 지금 네 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은 우리가 두 가지가 되어 있죠. 밑줄 종부세 대상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중에서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자, 딱 두 가지 있다는 거. 그럼 주택이면 다 종부세가 되느냐? 그건 아니고 그 밑에 보니까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 있어요. 종부세가 안 나오는 주택이 있는데 1번 민간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그 다음에가 기숙사 사택, 미분양 어린이집 등등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주택이라고 해서 다 종부세 나온 것이 아니라 요 주택이 뭐 이렇게 여러 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합산해서 배제가 되는 주택은 어떤 거냐? 합산해서 배제가 되는 주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업, 집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 사업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주택은 우리가 배제를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말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뭐 임대 사업일 수도 있고 미분양일 수도 있고 가정 어린이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집이 뭐 두 채가 있는데 이 한 채는 가정 어린이집. 여러분이 어린이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1층, 보통 1층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보육교사에서 거기다가 어린이집 사업자 등록을 낸 거야. 그러면 그 어린이집으로 쓰는 주택은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증은 따로면 언젠가 써먹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토지.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자, 또 얘기합니다. 별도 합산 토지는 어떤 토지? 비사업용 토지, 영업용 토지. 영업용 토지. 종합합산은 비사업용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 되고 밑줄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종부세라는 것은 무조건 대상만 되면 종부세라는 것은 무조건 대상만 되면 종부세가 나오느냐? 그것이 아니라 합산을 해가지고 이것이 일정 기준액을 넘어가면 일정 기준 금액을 넘어가면 종부세를 받자 이거예요. 여기도 일정 기준 금액을 넘어가면 종부세를 받읍시다 이거예요. 네, 일정 기준 금액을 넘어가면 종부세를 받읍시다. 여기도 일정 기준 금액을 넘어가면 종부세를 받읍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택은 기준연재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얼마를 초과하는 자야? 6억. 6억이죠, 6억. 6억을 넘는 자가 내라. 토지는 어떻게 되세요? 토지는 1번 종합합산. 종합합산이 무슨 용 토지? 비삼용 토지. 그렇죠? 자꾸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럼 얼마 초과해요? 5억 초과. 별도 합산은 80억. 이 기준 금액은 꼭 알고 계셔야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합산을 해봐가지고 기준 금액을 넘어야 되는 거야.
넘지 않으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집이 있는데 집이 몇 채 있대요. 집이 몇 채 있는데 종부세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뭐야? 평가 금액이 6억을 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집만 많으면 뭐하냐고 6억을 넘지 않는데. 그렇죠? 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주택.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집을. 아파트가 한 채, 두 채. 하나는 수원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4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오산에 있는 아파트인데 3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시가표준액이에요. 시가표준액. 그럼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집이 여러 채가 있으면, 재산세는 집이 여러 채가 있으면 이거를 다 합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과세합니다. 무슨 과세요? 개별. 집이 여러 채가 있으면 재산세는 개별 과세예요. 개별. 따로따로 과세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과세네요. 개별적으로. 그러면 시가 표준액에다가 곱하기 여기다 이제 세율을 곱해줘야 되는데, 다만 여기다 무슨 요 시가 표준액을 조정해 주기위해서 일정 비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 비율이 바로 뭐냐면 아까 뭐였죠? 공정시장가액 비율. 맞죠? 복습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주택은 비율이 70%였어요? 60%였어요? 60%였죠. 토지건축물은 70%. 그럼 얘는 60%야. 그럼 4억이 60%니까 4억이 24, 2억 4천이 되는 거죠. 2억 4천. 자, 그리고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3억. 3억에 60%야. 그러면 얼마 될까? 1억 8천. 1억 8천에 곱하기 세금 요율.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억 4천의 세율, 1억 8천의 세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중에 토지와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무조건 이제 합치는 거야. 이제 합쳐야죠. 합계를 내야 돼, 합계를 내서 이걸 공시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을 공시가액의 합이라고 해요. 합에서 아까 무조건 빼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 금액을 넘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일정 기준액을 빼야 돼. 거기에다가 얘도 똑같이 얘처럼 이 비율을 곱해줘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알면 얘가 좀 이해가 빨라지는 거야. 얘도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줘요. 그리고 얘도 세율을 곱해주는데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초과 누진세율. 초과 누진이니까 뭐야?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종부세가 나와요. 자, 이런 식의 원리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요 비율을 곱한 거,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과세 표준. 과세 표준. 요게 과표가 돼요. 요게 과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준금액을 초과한 거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주면 과표가 되고, 여기다 누진세를 곱해준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준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건데, 얘는 기준금액이 6억이에요, 6억. 6억을 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공시가액의 합은 2억 4천에 1억 8천을 합산할까요? 4억에 3억을 합산할까요? 자, 우리 납세인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합산하면 좋겠죠. 근데 국세청에서 요걸 반영한 걸로 합산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세금이 줄어든대 그러면? 당연히 뭘로 합산하겠어요? 요걸로 합산할 거라고. 그렇죠? 그랬더니 납세자가 이것도 이 비율을 곱해줬는데 나 몰라. 그거는 시군구 한 거고 이 자료 보내. 그럼 이 자료를 이제 수원시에서 보내주는 거고 오산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게 얼마나 돼요? 7억이 되는 거죠. 7억.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7억에서 6억을 빼주는 거야. 그러면 7억 전체를 종부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6억을 넘는 것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넘는 금액이 얼마예요? 1억이죠. 1억. 이것만 종부세를 받겠다는 거예요. 1억. 그러면 그림으로 따지면은 전체 얘가 7억 중에서
기준 금액이 6억이에요. 그러면 7억 중에서 여기도 재산세를 받고 여기도 재산세를 받는데 요 6억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6억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뭘 하자는 거야? 종합부동산세를 또 받자 이런 얘기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비율을 곱한 다음에 세율인데 이 비율은 얘가 몇 프로냐? 이게 2019년도에는 85%가 됐다가 지금 2020년도로 갑니다. 20년도에는 얘가 90%로 인상이 됐어요. 90%. 90%로 인상이 됐어요. 90%. 내년에는 90%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년 걸로 기억해야죠. 그렇죠? 내년에 시험 보니까. 네.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이걸로 외웠거든요. 이게. 그러면 얘가 1억에 85%였으면은 올해 같으면 8,500이야. 8,500으로 계산되는 거지만 내년에는 얼마로 계산돼요? 9,000으로 계산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거기에다 누진세율이에요. 그러면 누진세율이 몇 프로냐? 이게 이제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집이 두 채 이하냐? 집이 두 채 이하냐? 아니면 3주택 이상이냐? 3주택 이상이냐? 아니면 조정 대상, 조정 지역의 2주택이냐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세율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는 2주택 이하면은 0.5에서 2.7% 나와요. 얘는 0.6에서 3.2% 납니다. 이런 식의 원리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주택 이하까지는 0.5에서 2.7, 3주택 이상이나 조정지역에 2주택이 됐을 때는 0.6에서 3.2% 이렇게 됩니다. 해석이.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 왜? 요 6억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냈는데 또 종부세를 매기는 거죠. 그러면 이 재산세는 7월 달과 9월 달에 이미 납부를 했어요. 이미 다 빠져나갔다고. 그러면 이미 시중으로 다 빠져나갔는데 다시 이중과세 되는 거니까 그냥 세무서에서 야 이중과세가 됐으니까 요 냈던 것만큼 돌려줘. 돌려주겠어요? 뭔 소리야, 우리 다 쓰고 없지. 종부세 니네가 알아서 해, 세무서가.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는 세금 2번 내는 거니까 납세자가 불만제기할 거 아니에요. 좋아, 그러면 이미 낸 거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냈다면 기납을 한 거니까 요 기납분에 대해서는 요 세금에서 빼주겠다 이거야. 이해되세요? 빼주겠다는 거야. 기납된 재산세를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빼줘요? 왜 빼줘요? 이중과세 방지. 이중과세 방지예요. 방지. 그러면 이게 이제 종부세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기존에 했던 재산세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어요. 이렇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 내야 되느냐가 아니라 이거를 아까 재산세 할 때도 이거 다 내지 않았죠?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전년도 대비 뭐 105%를 초과하지 못한다. 110%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걸 뭐라고 했었죠? 세부담의 상한. 맞아요? 세부담의 상한. 지난 시간에. 예? 지난 시간에 도대체 뭐라 한 거예요, 우리? 세부담의 상한이 있었잖아요. 상한. 그렇죠? 노트를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 세금을, 전년도보다도 갑자기 뭐 세금이 2배, 3배 나올 수 있거든. 2배, 3배 나오면 이게 엄청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얘도 전년도 기준에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보는 거예요. 합쳐봐서 얘는 이거에 얘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는 상한제도를 만들었어요. 상한제도. 네, 그러니까 상한제도 알아야겠죠. 상한제도. 근데 상한 비율이 얘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50%짜리도 있고 200%짜리도 있고 300%짜리도 있어요. 네. 그러면 150%는 2주택 이하, 그 다음에가 200%는 조정지역의 2주택, 그 다음에 이건 3주택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조정지역이라는 것은 정부가 규제, 보유세나 양도세를 규제하려고 만든 규제지역을
지정해 놨는데 이게 바로 조정지역이에요. 그럼 서울은 다 들어가요. 서울, 세종시, 부산 다 들어가거든요. 이게 조정지역이에요. 자, 요걸 말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종부세를 계산해 보시오. 그런 문제는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왜? 이 계산을 누가 하는 거냐? 세무서에서. 세무서에서 전산으로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야. 그럼 세무서에서 할 걸 내가 뭐 굳이 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이걸 물어보지. 기준금액이 얼마냐? 비율이 몇 프로냐? 세율은 맞냐? 네 번째 왜 빼주느냐? 그 다음에가 세부된 상환 비율은 몇 프로냐? 딱 시험 내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특징들은 잘 알아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박스 있죠. 주택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에서 6억이죠. 꼭 기억하셔야죠. 6억을 뺀 거에 공정시장가격 비율이 내년부터는 몇 프로? 90%.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세율 414페이지에 세율 있죠. 2주택 이하는 자 밑줄 3억 원까지는 1000분의 5, 0.5%. 94억 넘어가면 어휴 세금이 엄청납니다. 1억 5천 80만 원 플러스 94억 초과 금액에 1000분의 27, 2.7% 되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나 조정적 2주택은 3억까지는 1000분의 0.6에서 오른쪽 94억 넘어가면 1000분의 32 써놓습니다. 3.2%. 그 다음에가 니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그거 써놓으세요. 이중과세 방지. 이중과세 방지. 그 니은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요거죠. 6억 넘는 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내고 또 종부세를 부과하니까 이중과세가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3번에 세부담의 상한이 나옵니다. 476페이지 3번. 세부담의 상한은 2주택까지는 150%, 조정적의 2주택일 때는 200%, 3주택 이상일 때는 300%가 된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하고 이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요,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요 집이 8억짜리 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집이 5억짜리 집이 있고 3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5억에 3억이니까 더해주면 8억이잖아. 그러면 얘는 6억 공시가격 6억을 넘었잖아요. 6억을 넘었으니까 종부세 나오겠죠. 이해하셨어요? 6억을 넘었으면 종부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6억을 넘었으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갑이 거품을 일으키는 거지. 왜 거품을 일으키느냐? 아니 그런 게 어디냐? 내가 알고 있는 종부세라는 것은 비싼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많이 갖고 있냐 이거예요. 쓸데없이. 무슨 뭐 임대사업을 할 것도 아니면서 그냥 오르기말 바라고서 여기 샀다. 오산도 샀다. 수원도 샀다. 평택도 샀다가 뭐 천안도 샀다가 집이 몇 채예요. 당신 거기 거주도 할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임대사업자 등록사업자를 한 것도 아니고 왜 많이 갖고 있냐 이거야. 남이 사. 남이 사 많이 갖고 있든 말든. 근데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많이 갖고 있냐 이거지. 나는 한 채 갖고 있는 건데. 강남에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뭘 내가 왜 문제가 되냐 이거야. 따라서 금액만 6억 넘었다고 해서 종부세를 똑같이 매기는 거는 불합리하다 이거죠. 말 되잖아요. 그렇죠? 난 다주택자가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기준금액을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준금액을 3억으로 올리겠다 이거예요. 3억으로. 이게 이제 기초문제가 돼요. 기초문제. 이게 기초문제. 그럼 3억에 6억이 되면 얼마가 돼요? 9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은 9억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9억을 안 넘었지. 9억을 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은 종부세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이번은 6억 넘었으니까 종부세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절세 효과를 누려면 주택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 한 채라도 똘똘한 거를 갖고 있어라 이런 얘기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자, 이번에는 병하고 정이에요. 병. 근데 이 사람은 집이 11억짜리 집을 갖고 있고 이 사람도 11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요. 둘 다 뭐 강남에 집이 있겠죠? 근데 이분은 나이가 45세고 보유연이 3년이에요. 근데 이분은 나이가 70세시고 보유연이 10년이야. 그러면 이분도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거니까 얘처럼 기준금액이 9억 초가 돼야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9억을 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로서 9억을 넘어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부담을 똑같이 해야 되느냐, 이거야. 똑같이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이제 막 화가 난 거예요. 야, 이런 게 어디냐. 지금 내 나이가 70이고 지금 보현이 10년인데 이 사람 어떻게 똑같이 내느냐 이거예요. 응? 그러면 이분은 뭐냐. 이제 이분이 배운 거죠. 아니, 종부세는 인세 아니야, 인세. 인적 사정을 따져줘야지 왜 똑같이 하냐는 거야. 나는 이 사람은 지금도 경제활동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나는 은퇴해가지고 지금 이거 하나 갖고 있는 건데 배려를 해달라 이거예요, 배려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아유, 어르신, 알겠습니다. 저희가 배려를 하겠습니다. 내가 왜 어르신이야? 삼촌이지. 응? 그렇죠? 요새 나이 70이 뭐가 많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긴 그래, 요새. 그렇죠? 요새 뭐 60대, 70대 되신 분들도 젊으신 분들은 되게 젊잖아요. 그렇죠? 네. 자, 사실 뭐 어르신이 나쁜 말은 아닌데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늙어 보인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면 자, 이런 나이를 연령을 반영해서 보유 기간을 반영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혜택을 드립시다 이거예요. 세액 공제 혜택을 주자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페이지 473페이지 니은입니다. 413페이지에 가로 1번에 니은. 자, 밑줄 누구 소유? 단독 소유죠. 단독 소유의 1세대 1주택자의 과표는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에서 동그라미 3억 원 거기다 쓰시고 기초공제 쓰세요. 기초공제. 3억 원을 기초공제하고 6억을 빼줍니다. 빼준 거에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 90%. 지금 473페이지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분은 토탈 9억을 공제해 주는 거죠?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는 6억을 넘어야 되는 거지만, 이분은 9억까지 따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475페이지에 2번에 보시면, 자, 별표시. 몇 세대 몇 주택자요?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기억에 연령을 따져주겠다. 그러면은 연령이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몇 프로?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몇 프로예요? 20%. 70세 이상은 몇 프로? 30%. 그러면 이분은 연령별 세액공제가 돼야 안 돼요. 45세니까 안 되는 거죠? 이분은 되는 거죠? 몇 프로? 30% 되는 거죠? 30%. 그렇죠? 30%.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인데 그러면 5년 이상이 되면 20%, 40%, 50% 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10년이에요. 10년. 10년이면 얘는 몇 프로 되는 거예요? 10년이면 40%.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중복공제가 되는 거죠? 중복공제가 된다. 중복공제는 70% 되는 거죠? 맞습니까? 70%. 그러면 우리 다시 여러분들 그 475페이지로 와보세요. 거기 기억에 연령별 세액공제 위에 가보시면 이런 말 있죠? 밑줄. 이 경우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몇 분의 몇? 100분의 70 범위에서 중복이 돼야 한대요. 중복이 되네. 아, 그러면 얘하고 얘는 최대 몇 프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70%까지. 그럼 만약에 얘가 72% 나왔다. 그래도 70%까지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세부담의 상한. 자, 이것도 알아둬야지, 별표시. 세부담의 상한은 전년도보다도 당해년도에 많이 나온 걸 막는 제도였었죠. 이거 얘기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면 2주택까지는 150%, 조정지역의 규제지역에 집을 주차하고 있으면 200%, 3주택이면 300%예요. 가장 불이익이 되는 게 3주택이죠. 그럼 만약에 얘가 100만 원 나왔다. 근데 얘가 400이 나왔다.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느냐? 올라갈 수 있죠. 이게 올라가고 이게 올라가 버리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400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3주택자 같은 경우는 300%까지만. 그럼 얼마 내라는 거예요? 300. 나머지 100은 낼 필요가 없지만. 그러니까 가장 불이익이 이분이야. 이분은 3배 낼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이 12월 달인데 지금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전년도 100만 원 내던 거 지금 400만 원 내야 되는 거야. 300만 원 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엄청 부담스럽죠. 자, 그래서 이 비율이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지. 그렇죠? 네. 자, 그럼 오늘은 주택분 종부세까지 하고 토지분 종부세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우리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세는 집이 여러 채면 개별 과세합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롯해서 누진세율. 하지만 종부세는 이걸 합계를 해서 기준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그 기준금액이 6억이 되는 건데 공정시장가액 비롯 내년부터는 우리가 90%의 누진세이다. 그럼 세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전세를 냈고 또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이중과세가 되니까 냈던 거를 빼주겠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종부세 전세가 나오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상한을 두는데 집이 두 채까지는 150%, 두 채 중에서도 조정지역으로 묶였을 때는 200%, 3주택 이상일 때는 300%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세부담 상한. 자, 그다음에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수요 목적인 한 채가 있었다. 그럼 이분은 얘처럼 6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억의 기초금리를 더 얹어서 9억으로 따져주겠다. 그 다음에 집이 두 채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합산을 해주는데 이게 된 세금 공제를 해주겠다. 그럼 세금 공제는 나이를 따져서 세금 공제 주고 보유기한을 따져서 세금 공제 준다. 최대 몇 프로까지? 70%까지. 자, 이걸 우리는 연령별 세금 공제, 보유기한별 세금 공제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토지분 종부세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전체 진도의 이제 반 이상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소득세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주 동안 이제 소득세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초나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듣고 다 이해하고 다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체크하고 가자. 그렇죠? 했습니다. 어차피 다시 또 할 거니까. 그래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면 이제 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놓쳤던 것들은 체크했다가 다음번에 잘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대신 돌아가셔서 간단히 복습을 하자고 그랬죠, 제가. 네. 복습을 아예 안 해버리면은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복습을 좀 하시면 좋겠다. 아셨죠? 네. 자, 이번 한 주도 남은 주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